측정과 측정 표준. 선생님이 아까 뭐 공간도 이야기하고 시간, 공간, 뭐 규모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다 그지? 또 뭐 그에 앞서 가지고는 거시, 미시도 이야기를 했고,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뭐 하기 시작하는 거야? 측정을 해보는 겁니다. 측정. 측정이라고 하는 건 질량, 길이, 부피 등 양을 재는 활동을 뭐라고 한다? 측정이라고 한다. 그럼 내가 몸무게를 재겠다. 이 책상의 크기를 한번 측정해 보겠다를 마음 먹는 순간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어떻게 측정할 거냐? 그럼 어떻게 측정할 거냐? 줄자를 이용할 것이다. 그럼 어떤 도구가 필요한 거야? 줄자라고 하는 도구가 필요한 거지.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야? 측정하는 단위나 측정 도구가 필요해. 근데 있잖아. 우리가 과일집 가서 과일의 질량을 재면, 무게를 재면 뭐 안전뱅이 저울이라고 합니까? 이렇게 물건 딱 올리면 쑥 내려가면서 질량 측정되는 거 있잖아. 무게 측정되는 거. 그걸 쓸 거고. 야, 사람의 몸무게를 측정하려고 하는데 그런 작은 그 저울을 가져와 재진 않잖아. 왜 그런 거지? 대충 느낌이 있는 거지. 과일을 재는 그 저울은 대충 느낌에 한 5kg, 최대 10kg 아래에만 측정할 수 있다는 느낌이 있는 거지. 근데 그 느낌이 아니지. 경험이 있고 우리가 해봤기 때문에 알고 있는 거지. 근데 사람 몸무게는 등치가 좀 좋다. 남자다. 한 60kg. 대충 느낌이 있잖아. 그것도 느낌이 아닌 거지. 경험인 거지. 내 몸무게를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사람의 몸무게를 측정할 때는 최대 그래도 한 100kg까지는 감당할 수 있는 저울을 가져와야 될 거 아니야. 뭐가 필요하다는 거지? 뭔가 측정을 하기 전까지 합리적으로 추론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지. 그걸 뭐라고 부르는 거냐면 어림이라고 부르는 거야. 어림. 어림이라는 건 대충 이런 느낌이 아닙니다. 경험을 가지고 측정을 본격적으로 하기에 앞서 가지고 준비할 때 꼭 필요한 겁니다. 어림이 꼭 필요한 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겁니다. 도구를 뭘 쓸 거냐 이거에 필요합니다. 도구를 뭘 쓸 거냐. 그 다음에 아까도 잠깐 얘기했었는데 어떤 단위를 쓸 거냐. 사람의 키다. 미터를 쓰겠죠. 그렇지 않겠어? 손톱이 보자. 뭐 크기 얼마나 돼? 손톱을 측정하면 센치나 미리를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우리는 손톱은 작다는 거 알고 있거든. 사람 키는 1m가 훌쩍 넘는다는 걸 알고 있거든. 뭡니까? 과거의 경험이나 지식을 바탕으로 한 뭐가 필요하다? 어림이 필요하고 그 어림을 통해 가지고 측정 도구라든지 측정 방법을 결정한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별표 하나 쳐라. 측정 표준. 이거 중요합니다. 측정 표준.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 우리가 아까 기본량을 배웠잖아. 기본량의 길이는 미터가 있었고, 뭐 질량은 킬로그램이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다, 그지? 근데 이제 우리가 요 측정이나 어림이나 이 모든 걸 이제 실생활로 한번 가져와 봅시다. 가져올 때 이제 실생활에서 우리가 뭔가 측정하는 이유가 뭐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정보 전달. 난 키가 이쯤인데 정보 전달. 또 의사소통. 나는 뭐 사이즈가 이쯤 되니까 이만큼의 공간이 필요해 등등 의사소통이 필요하겠지. 근데 모든 걸 기본량으로 할 수는 없잖아. 뭐 해야 돼? 현실성에 맞춰서 가야 되는 거야. 길이를 측정할 때 기본량이 뭐야? 미터잖아. 근데 우리가 건물의 크기라든지 예를 들어 가지고 별의 크기를 이야기할 때 야, 별의 크기를 미터로 이야기한다는 게 그게 가능해? 불가능하지 않아? 맞지? 그 다음에 자동차가 이동한 거리를 이야기하는데 속력을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우리 뭘 쓰고 있지? 사실상 시속을 쓰지. 시속. 1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 왜 그런 거지? 야, 차가 1초에 얼마나 이동을 많이 하니?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지. 그러니까 현실성 있고 좀 더 완벽한 의사소통이 위해서는 굳이 기본량이 아니더라도 사회적 통념이라든지 여러 가지 약속되어 있는 단위가 필요한 거야. 기준이 필요한 거지. 그걸 뭐라고 불러주는 거야? 측정 표준이라고 불러주는 거야. 무슨 말 알겠냐?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그지? 그래서 측정 표준은 여기 있잖아. 서로 다른 단위를 쓰면은 야, 나는 미터로 이야기를 했어. 야, 나 1m야. 1. 상대가 나는 100cm야. 100 이렇게 얘기했어. 그럼 나는 받아들일 때 100m로 받아들이고 상대는 100cm로 이야기하면 소통이 되겠습니까? 문제가 생기겠지. 뭐가 필요하다는 거야? 측정 방법 차이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이나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측정 표준이 필요한 겁니다. 또 우리 이제 뭐 TV가 뉴스 같은 거 보면 음주를 측정하잖아.
그럼 뭐 음주 뭐 취소 수준이다 하면서 숫자가 막 나오지. 그럼 우리가 뭔가 디테일하게 그 단위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뭔가 같은 느낌을 가지고 그걸 듣습니다. 왠 줄 알아? 음주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 사회적으로 측정 표준이 결정이 되어 있거든. 야, 너 지금 열 많이 나? 체온이 얼마쯤 돼? 지금 한 39도까지 올랐어. 39까지 갔어. 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어떻게 의식하지? 도씨를 의식하는 거지. 39도씨쯤 되는구나. 그런 것들이 측정 표준이라는 거야. 체온을 재거나 소음 측정할 때 뭐 한다? 다 측정 표준을 가지고 이야기한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어떤 노력을 하겠어? 좀 더 정확한 표준을 만들려는 노력을 하겠지. 그럼 뭐가 필요하냐면 항상 스탠다드가 필요하거든. 질량도 스탠다드가 있습니다. 1g, 1kg에 딱 스탠다드가 있으니까 걔하고 비교해서 항상 이야기를 하는 거고. 마찬가지입니다. 미터 원기라고 해가지고 이 1m의 기준이 되는 원기를 딱 만들어가지고 얘하고 비교해가지고 길이를 재는 거야. 이게 표준인 거야. 근데 과학이 발달하니까 자꾸 발전하는 거지. 무슨 말이겠죠, 그죠? 자꾸 발전해서 지금은 뭐 진공에서 빛이냐 이게 이만큼 움직인대. 빛이 이게 뭐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뭐 했다? 좀 더 정확하기 위해서 발전했다만 알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 나오잖아. 일상생활에서의 측정 표준. 폭염 이런 것도 무조건 도시죠. 내일 기온이 영하 3 영하 3 도시 약속되어 있잖아. 도시가 측정 표준인 거죠, 그죠? 그 다음에 과속 단속 카메라, 야, 니 제한 속도 100이래 이렇게 얘기하거든 보통. 약속이 돼 있잖아. 100km/h라는 약속이 딱 돼 있는 거지. 그게 뭐야? 측정 표준이 되는 거지.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그지? 그 다음에 우리 그 뉴스 같은 소음 측정 얘기하잖아. 항상 몇 데시벨. 그 데시벨이라고 하는 것이 뭐야? 우리가 소음을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의 측정 표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핵심이다? 줄 거 줘라. 원활한 의사소통과 정보 전달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측정 표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니? 자, 문제 한번 보자. 1번. 도구를 이용하면 자연상이나 물체의 물리량을 뭐 할 수 있다? 측정할 수 있다. 측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일관성 있는 결과를 얻으려면 측정의 기준이 되는 기본 단위와 방법을 정한 뭐가 필요하다? 스탠다드, 측정 표준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답 4번이죠. 2번. 자, 기억. 정확하고 일관성 있게 측정하려고 뭘 정했다? 측정 표준을 정했다. 어림은 효율적인 측정 도구와 방법을 선택할 때 매우 큰 도움이 된다. 작은 물체를 측정할 때는 센치 단위보다 미터 단위를, 작은 물체의 크기를 측정할 때는 작은 단위를 써야죠. 그죠? 그러니까 센치가 미터보다 더 작은 단위잖아. 그러니까 뭐가 더 좋은 거야? 센치가 더 좋은 거야. 이거보다 더 작으면 밀리미터 쓰면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틀린 말이죠. 작은 물체를 잴 때는 센치를 쓰는 게 낫다. 1m가 100cm인 건 알죠? 그런 거 이제 알고 있어야겠죠. 기본적인 건. 자, 답은 3번이고요. 자, 요거 이제 부피 측정하는 건데, 요 눈금 잘 봐봐, 얘들아. 요게 40, 41, 42 이렇게 읽을 수 있잖아. 야, 요 눈금은 사실은 1 단위까지 나와 있지. 근데 왜 이런 거 있잖아. 여기 41이고 여기 42야. 그러면 눈금 사이에 뭔가 액체가 딱 존재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잖아. 그러면 눈금은 1 단위지만 41과 42 사이 딱 있으면 우리 어떻게 읽으면 돼? 41.5라고 읽어주면 되지. 사실은 눈금은 1 단위인데 내가 0.5까지 읽어준다는 건 뭐 하는 거야? 어림을 하는 거지, 사실은. 그래서 어림이 가능하다는 의미로 47로 표현하지 않고 47.0까지 표현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충분히 어림으로 소수 첫 번째까지는 계산해낼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의미가. 자, 일단 기억해. 측정한 부피가 기본량이 아니라는 건 우리 알고 있잖아. 미터를 3번 곱해야 되니까. 측정 과정에서 어림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틀렸습니다. 어림을 포함해야 된다니까. 어떤 의미로? 야, 47인데 여기가 47이거든. 48이고 그 사이에 존재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면 47.5라고 읽을 수도 있는 거잖아. 47인데 그거보다 조금 더 올라가 있어. 47.5
1까지도 가능한 거잖아. 그걸 허용해 준다는 의미로 47이 아니라 47.0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됐나요? 그 다음 어림은 측정 경험을 바탕으로 수행하는 활동이다. 그렇지, 경험을 가지고 하는 거지 느낌으로 가는 게 아니라. 됐냐? 경험을 가지고 하는 거다. 답은 이것이 답이 된다. 이렇게 됐니? 자, 4번 뭐 기본 단위 중 나와 있고, 측정 표준은 기본량에 대해서만 정해져 있다. 그렇지 않다고 했지 선생님이. 그럴 것 같으면 너무 범위가 좁잖아. 여러 가지 유도량,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약속을 가지고 정하는 것이 측정 표준입니다. 측정 표준을 사용하면 그렇지,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지. 그래서 자꾸 약속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측정 표준은 과학자나 산업 분야 사이 협업에서 유용하게 활용되지. 왜? 정확한 정보 전달과 의사소통을 위해서. 됐냐? 자, 5번. 물리량을 측정할 때 기준이 되는 기본 단위에 대한 정의와 뭐 필요하다. 미터 원기는 미터 원기 1m를 얘기하는 거잖아, 그지? 기억은 뭘 얘기하는 거야? 길이를 정확하고 일관성 있게 측정하려고 하는 거죠. 그다음 측정 방법, 도구, 표준 물질 등을 뭐라고 한다고? 측정 표준이라고 한다고. 측정 표준. 여기 측정 표준. 니은이 측정 표준. 또 나오잖아, 6번에. 측정이 할 때 기준이 되는 기본 단위에 대한 정의래. 다 달라. 그때마다. 물론 하나에 대해서 약속이 되어 있지만 기억이 뭐야? 또 나오잖아. 측정 표준이지. 측정 표준. 이에 따라 뭐의 기본 단위? 1초라잖아. 시간의 기본 단위가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측정 표준이고 니은은 시간에 대한 기본 단위.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그죠? 7번 봐봐. 야, 그 고대 이집트에 사용하던 단위래. 사실 이거 우리가 지금 보면 굉장히 비과학적인데 별로 이거 일관성이 없잖아, 사실. 사람마다 다 다른데. 그래도 이걸 썼는가 봐. 썼는데 요건 지금 뭘 얘기하는 거겠어? 길이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겠지? 길이. 그래서 이게 그 당시에는 뭐가 되는 거야? 측정 표준이 되는 거야. 그래서 기억? 맞는 말. 니은 A는 기본량 중 고칠래? 시간이 아니라 길이. 틀렸어. 자, A를 이용하면 돌의 부피를 나타낼 수 있냐? 야, 부피 뭘로 표현하는데? 길이에 대한 측정 표준으로 나타내는 거잖아. 이게 길이라며. 그러면 부피로 나타낼 수 있지. 물론 뭐 정확하진 않겠지, 당연히. 됐나요? 답은 기억 디귿. 8번. 측정 표준이 활용되는 사례로 가장 거리가 먼 걸 골라보래. 야, 고양이의 귀여움을 묘사하는 데 있어가지고 뭐 어떻게 표현하겠어, 이거를 측정 표준으로. 그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지. 너무 주관적이고 뭐 과학적이지도 않고요. 답은 1번이죠. 좀 더 보자. 미세먼지 농도 이야기할 때 적당한 스케일에 따라서 맞춰서 약속이 돼 있어야 되죠. 혈압계는 보통 우리가 뭐 120에 80이다. 마찬가지 단위가 정해져 있죠. 약속 시간도 몇 시 몇 분에 보자 정해져 있고, 옷도 마찬가지 뭐 라지, 엑스라지를 쓰든 100, 105를 쓰든 간에 약속은 분명히 존재하는 거니까 이것도 가능하죠. 답은 1번입니다. 그럼 어렵지 않잖아요. 9번. 뭐 설명이 쭉 돼 있어. 스마트 기기 만들 때 여기 있잖아. 부품을 생산하는 회사가 있는 나라의 측정 능력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신뢰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 체계가 있고 규칙이 있고 약속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요? 야, 우리 10개도 어떤 사이즈로 만들어서 보내라 등등 약속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 자기들 편한 단위를 쓰면 안 된다는 거야. 국제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측정 표준을 써줘야 세계적인 기업이 될 수 있다, 이 말인 거지. 측정 장비와 측정 방법을 그렇지 표준화할 필요가 있잖아, 실질적으로. 부품 제조사끼리 의사소통할 때 그렇지 의사소통 제대로 되려면 표준 이용해야지. 국제 단위계보다 각 국가에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단위를 쓴다 그러면 안 되지. 통용해서 써야 되지. 자, 넘어갑시다. 신호와 정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금 다른 이제 이야기를 해볼게.
신호라고 하는 건 뭐냐면 뭐 우리 신호라고 하는 건 종류가 많죠. 빛 신호도 있고 누가 야 부르면 소리에 대한 신호도 있을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밀면 물리적인 힘에 대한 신호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신호가 뭐 어떨 때 생기냐면 자연계에서 변화가 생기면 그 변화가 신호로 나타나는 겁니다. 사실은. 오케이?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신호를 감지해서 가공을 하면 그것이 뭐가 되는 거야? 사실은 정보가 되는 겁니다. 신호 자체는 정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자, 빛을 3번 켜면 문을 열어라. 그러면 빛이 3번 왔어. 그거 3번 약속을 했으니까 그렇게 분석을 해서 문을 여는 거잖아. 그러니까 원래는 신호를 분석해서 가공된 것이 정보가 되는 겁니다. 좀 이따 하겠지만 신호를 감지해야 뭐 수집을 할 거 아니야. 신호를 감지해 주는 게 센서가 되는 겁니다. 센서, 광센서 등등 여러 가지 그렇게 내용이 연결되는 건데 어쨌든 신호는 자연에서 변화가 생길 때 발생하는 건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날로그 신호가 있고요. 디지털 신호가 있습니다. 이제 약간 좀 편하게 구분을 하자면 아날로그는 제일 핵심인 겁니다. 동그라미 쳐봐. 연속적으로 변하는 신호가 아날로그 신호입니다. 너희들 왜 이제 저 지금 교실 뒤에 있는 이렇게 초침 분침 지나가는 시계 있지? 저런 시계는 아날로그 시계지. 그렇잖아. 계속 연결돼서 뺑뺑 돌아가잖아. 시계침이나 분침이. 근데 우리 손목 시계 같은 거 왜 뭐 휴대폰 시계 같은 것도 마찬가지지만 10시 1분 다음에 10시 1분 1초, 1분 2초는 없잖아. 10시 1분 다음 바로 어디로 가노? 10시 2분으로 간다거나 10시 1분 1초 다음 10시 1분 2초로 가잖아. 그럼 1초와 2초 사이가 비잖아. 끊기잖아. 그런 신호가 뭐가 되는 거야? 디지털 신호가 되는 거야. 오케이? 디지털 신호는 뭐야? 동그라미 치세요. 불연속적으로 변하는 신호가 바로 디지털 신호가 되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장단점이 있을 거 아니야.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연계에서 발생하는 신호 있지? 그건 전부 다 아날로그 신호입니다. 우리가 뭔가 입력하는 신호 내지는 자 화면을 본다. 마지막에 출력되는 신호는 전부 아날로그 신호입니다. 그럼 얘는 언제 쓰느냐? 중간에 전송하거나 저장하거나 중간 과정은 전부 다 뭐라고 생각하면 돼? 디지털 신호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마이크를 잡고 선생님이 노래를 부릅니다. 소리를 냈어. 이 소리 신호는 아날로그 신호입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입력되는 신호는 아날로그 신호입니다. 근데 컴퓨터에 그 소리가 들어왔어. 저장을 하든 전송을 하든 해야 될 거 아니야. 전송할 당시는 바로 디지털 신호입니다. 그럼 다시 자 친구한테 전송을 해서 휴대폰 전화를 걸어가지고 친구의 수화기로 소리가 들리지. 다시 출력되는 신호는 아날로그 신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정확한 표현은 누가 더 좋아? 아날로그 신호가 더 좋은 거지. 근데 저장과 전송하고 편집할 때는 디지털 신호가 좋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어떻게 머릿속에 정리하자. 입력과 출력은 아날로그 신호. 중간에 저장과 전송은 디지털 신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그죠? 연속과 불연속. 그리고 그 밑에 나오지만 그래서 이 신호를 중요해. 측정하고 분석하면 뭐가 된다고 했어? 정보가 된다고 했어. 그러니까 신호를 뭐 해가지고 가공을 하면 뭐가 된다? 우리한테 주어진 정보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신호가 왔을 때 신호를 감지해야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거잖아. 그 신호를 감지해 주는 게 바로 센서입니다. 그러면 생각해봐. 일반적으로 입력되거나 출력되는 신호는 주로 뭐가 많았지? 아날로그 신호가 많았지. 그러니까 일반적인 센서는 주로 뭘 감지하는 겁니까? 일반적으로 아날로그 신호를 감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센서의 역할은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센서는 일단 변화를 뭐 하는 거야? 감지한다고 돼 있지. 그러니까 어떤 신호를 수용하는 역할을 합니다. 일단 첫 번째, 수용, 받아들이는 역할.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어. 뭔지 알아? 바로 수용해서 전환하는 역할을 합니다. 전환. 어떤 전환?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로 바꿔주는 역할을 또 센서가 해주는 거야. 그러면 흐름이 딱 잡히지 않아? 자, 봐. 정보가 발생을 했어. 이거 어떤 신호라고? 아날로그 신호.
요거는 아날로그 신호. 되냐? 자, 센서가 딱 그 아날로그 신호를 수용을 했다. 전달하거나 전송하거나 편집해야 되잖아. 맞지? 그 신호들은 전부 어떤 신호를 쓴다는 거야? 바로 디지털 신호를 쓴다는 거야. 왜냐하면 가공하기도 좋고 전송하기도 좋거든. 되냐? 근데 너희들이 디지털 신호의 최단점이 뭔지 알아? 아날로그 신호는 연속적인 걸 모두 표현하잖아. 디지털 신호는 그걸 잘라가지고 일부분을 표현하는 거거든. 100% 표현이 안 돼. 그게 단점이야. 그럼 우리가 화면을 본다? 뚝뚝 끊기면 되겠니? 안 되지 않겠어? 그래서 출력할 때는 뭘로 출력하는 거야? 아날로그로 출력을 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디지털로 전송을 해서 재생되는 정보는 주로 뭐가 많다? 아날로그 신호가 많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가장 흐름을 잡기 좋습니다. 됐냐? 그래서 너희가 요새 스마트폰을 쓰거나 아니면 컴퓨터로 하잖아? 그런 건 다 그냥 디지털이라고 생각하면 돼. 약간 느낌 이런 거지. 너희 책을 읽는다. 요새 보면 그 앱으로도 책 많이 읽잖아. 그런 걸로 책 읽으면 디지털인 거야. 근데 어때? 종이 있지, 종이책. 그걸로 책 읽으면 아날로그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약간 그런 느낌이야. 노래를 듣는다. MP3 휴대폰 노래 듣는다. 이건 디지털이야. 뭐 너희는 익숙하지 않겠지만 옛날에 왜 턴테이블 이런 거 올려가지고 노래 듣는다. 그런 건 아날로그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야, 테이프 같은 거 있지. 뭐 말하는지 알지? 카세트 테이프 같은 거. 그런 거는 아날로그 신호거든. 그런 거는 중간중간에 잡음도 많이 생기고 많이 생기잖아. 왜 그런 거야? 그 연속적인 신호를 100% 표현하니까 그런 거야. 그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정보의 활용은 사실상 뭐 읽어보면 우리가 지금 실생활에서 다루는 웬만한 건 전부 다 디지털 정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됐냐? 자, 1번 한번 봅시다. 신호와 정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걸 골라봐라. 변화가 없으면 신호가 발생한다. 변화가 없으면 신호가 발생 안 하죠. 그죠? 변화가 없으니까. 자연계의 신호는 대부분 뭐라? 고쳐라. 아날로그 신호이다. 틀렸습니다. 그리고 아날로그는 연속, 디지털은 불연속. 3번도 틀렸습니다. 신호를 분석해서 유용한 자료를 만든 걸 뭐라고 한다고? 정보라고 한다고. 그래서 신호가 필요한 거고 센서가 필요한 겁니다. 아날로그 신호를 이용하는 정보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현대문명 아니지.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뭔가 발전했다. 현대문명 그런 뭐야? 디지털 신호가 되는 겁니다. 답은 4번. 사람 많이 모이는 곳에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하고 적외선을 측정한다. 그러면 이 나오는 적외선 자체는 최초의 신호가 된다. 그지? 이게 뭐야? 아날로그 신호가 되겠지. 그리고 체온을 딱 확인하면 이제 그게 하나의 정보가 되는 거지 우리한테. 기억에는 적외선 센서로 포함되어 있다. 당연한 거 아니야? 적외선을 감지해야 하니까. 니은은 사람의 몸에서 나오는 적외선이잖아. 맞지? 요거는 뭐야? 최초 발생된 신호지. 요건 뭡니까? 아날로그 신호가 돼야 되겠죠. 됐니? 디귿은 정보를 분석해가지고 얻은 신호에 해당한다. 정보를 분석해서는 신호가 아니고 신호를 분석해서 얻은 게 뭐가 돼야 돼? 정보가 돼야 되니까 거꾸로 얘기했잖아. 이거 지금. 그치? 거꾸로 얘기했습니다. 신호가 아니고 정보에 해당하는 거지. 이것이. 답은 기억. 자, 자동차의 계기판이래. 보니까 공기압이 나오고요. 정보죠, 이것도. 그럼 이걸 측정하려면 센서가 있어야 됩니다. 온도를 표시해 줍니다. 이것도 정보죠. 요걸 표시해 주려면 온도 센서가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주행 거리죠. 이것도 정보입니다. 우리한테 정보를 주는 거잖아. 이걸 알기 위해선 역시나 센서가 필요하겠죠. 기억. 공기압은 압의 동그라미 쳐라 얘들아. 압이 뭔데? 압력 아이가 압력. 쌤이 아까 압력의 정의가 뭐라고 했어? 단위 면적당 가해지는 힘이다 해서 힘을 뭘로 나눈 것이다? 넓이로 나눈 것이다. 그러면 기본양 중 자 바리바리 힘과 넓이를 이용했다. 이거 맞는 얘기야. 근데 왜 틀렸어? 힘과 넓이 자체가 기본양이 아니잖아요. 이건 조심해야지. 그지? 틀렸습니다. 잘 속는단 말이야 이런 거. 그지? 그 다음 기억, 니은, 디귿 모두 그렇지. 센서가 없으면 어떻게 정보를 만들어낼 수 있겠어. 니은과 디귿을 사용한 단위는 모두 SI 기본 단위에 해당한다. 보자. 도씨,
되는 것 같아, 그지? 근데 야, 디귿에 SI 기본 단위는 킬로미터가 아니고 뭐지? 미터를 써야 하잖아. 그러니까 SI 기본 단위에 해당하진 않는 것이 틀렸습니다. 답은 니은입니다. 미터를 써야 됩니다. 도시도 틀렸잖아. 이것도 원래는 뭘 써야 돼? 켈빈을 써야 되잖아. 원래 그 도시에다가 273을 더하면 켈빈이 나오거든. 그런 디테일한 건 나중에 잡자 이거예요. 지금은 켈빈이 뭔지, 기본형이 뭔지에 포커스를 맞추는 겁니다. 답은 니은. 4번부터 같이 한번 보자, 얘들아. 지금 왼쪽에 있는 게 무슨 신호야? 여기 아날로그 신호지. 그러니까 원래 있잖아. 그 아날로그 신호는 연속인데 그 아날로그 신호를 이렇게 자르고 잘라서 특정한 부분만 뭐 하는 거야? 표현을 한 게 뭐가 되는 거야? 디지털 신호가 되는 거야. 그러면 아날로그 가에 비해 나의 신호가 하는 장점 어떤 게 있을까? 첫 번째, 전송이 쉽다. 전송이 용이하다. 보내기가 좋다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을까? 편집하기 좋다. 편집이 용이하다. 이런 것도 가능하고. 또 주로 뭐 할 때 디지털 쓴다고 했지? 저장할 때. 그러니까 뭐가 용이하다? 전송과 편집과 저장이 용이하다. 그러면 대충 언제 이 디지털 신호를 쓰는지 감이 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세 가지를 써주면 된다. 두 가지라고 했지만 전송과 편집과 저장이 쉽다. 이게 장점입니다. 물론 단점은 이제 뭐 좀 디테일한 표현이 어렵고 그런 단점이 있긴 하죠. 5번도 그 얘기 아닙니까 지금? 가가 아날로그 신호고요. 여기에 이제 그걸 중간에 바꾸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잘게 쪼개가지고 이렇게 디지털 신호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잘게 쪼개느냐가 얼마나 정밀하고 해상도가 높게 표현되느냐를 사실은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컴퓨터도 그런 거 아닙니까? 몇 비트냐가 결국 뭡니까? 얼마나 잘게 쪼개느냐에 따라서 32비트, 8비트, 6비트 이렇게 결정이 되는 겁니다. 원래. 자, 기억. 열화상 카메라는 A로 적절하다. 그렇지. 열화상 카메라는 뭔데? 자연에서 발생되는 정보, 아날로그 정보를 얻어오는 거잖아. 기억 맞는 말이죠. 그리고 가에서 나로 바꿀 때 정보의 손실 당연합니다.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야, 이런 것들 표현 안 하잖아 지금. 이런 것들을 어쨌든 표현을 못 하잖아. 중간중간에. 그러니까 손실은 무조건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술을 발달시켜 가지고 최대한 손실이 덜 생기게 하겠지. 나는 정보의 전달과 저장 과정에서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저장하고 전달할 때 뭘 쓴다고 했지? 디지털 신호를 쓴다고 한 겁니다. 됐나요? 6번. 자, 투수가 던진 공이 있습니다. 그러면 공에 속력이 있을 거 아니야. 어떻게 보면 그게 최초에 발생된 신호입니다. 속력 자체는 무슨 신호입니까? 아날로그 신호죠. 속력이 빨라졌다가 느려졌다가 아날로그 신호잖아요. 그래서 던져진 공의 속력은 아날로그 신호가 맞습니다. 그 아날로그 신호를 스피드건이라고 하는 센서가 들어있겠지. 거기서 아날로그 신호를 받아들여 가지고 우리한테 속력이 얼마인지 알려주는 겁니다. 그럼 니은에 그림의 스피드건에는 광센서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빛을 쏴가지고 그 빛이 야구공을 때려서 돌아오는 피드백을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속력을 측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맞는 얘기잖아요. 디귿. 스피드건에서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해가지고 공의 속력, 야구로 치면 시속 140km 숫자가 딱 나오잖아. 계기판에 140. 이건 무슨 신호야? 디지털 신호가 되는 거지. 됐나요? 그러니까 아날로그 신호를 뭘로 바꿔준다? 바로 디지털 신호로 바꿔준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되겠죠? 어떤 느낌인지? 자, 그 다음에 센서의 역할 어떤 거 있을까? 일단 정보 수집 역할을 하죠. 센서가. 정보 수집이라는 건 어떤 신호를 받아들이는, 수용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신호를 수용하는 역할. 그 다음에 어떤 역할로 한다고 했지? 변환. 아날로그 신호를 받아들여가지고 디지털 신호로 변환시켜주는 역할도 누가 해준다고? 센서가 해준다고. 실제로 너희들 사진 찍잖아. 카메라로 사진을 딱 찍지. 그럼 뭘 받아들이는 건데? 빛을 받아들이는 거잖아. 빛은 뭐야? 아날로그 신호잖아. 근데 그 카메라 안에는 CCD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빛 신호를 딱 받아들이잖아.
그걸 바로 전기 신호로 딱 바꿔버리는 거야. 그러면서 휴대폰에 저장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때? 광 센서가 밖에서 아날로그 신호를 딱 받아들여 가지고 전기 신호를 딱 바꿔주니까 이게 디지털 신호가 되는 거야. 그럼 디지털 신호로 우리 휴대폰에 저장이 되는 거야. 사진을 보고 싶어. 갤러리 들어가서 사진을 누르면 저장된 디지털 신호가 아날로그 신호로서 출력이 돼가지고 우리가 뭐 한다고 보면 되는 거야? 화면을 볼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가장 흐름 잡기가 제일 좋다고 생각하면 돼. 됐죠? 그 다음에 8번. 야, 뭐 그 교통정보가 활용 어떻게 되느냐? 일단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되냐? 흐름을 관측해야 되지 않냐? CCTV 보고 흐름 관측하고 그 다음에 흐름 관측했으니까 뭐야? 정보 수집해야지. 되냐? 해서 뭐 하면 돼? 교통정보를 제공하면 나가기 전에 뭐 하면 됩니까? 그 교통정보를 확인하면 되잖아요. 날아다가 4번입니다.